토트넘 해리 케인의 유일한 대체자로 이름을 올렸던 히샬리송이 결국 지난 주말 무너졌습니다. 최근 매 경기마다 침묵으로 일관한 히샬리송의 부진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그가 멘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요. 이번 주말 브라질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었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히샬리송만큼은 환하게 웃지 못했죠. 공격 포인트 없이 4번의 슈팅 실패, 모두가 당연히 골이라 생각했던 두 번의 찬스까지 놓친 그는 결국 벤치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히샬리송의 부진은 지난 토트넘의 경기에서부터 예측됐던 터라 많은 분들이 그의 멘탈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편 토트넘을 떠난 또 다른 선수 쿨루셉스키, 페리시치 등은 각각 상대팀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1골 1도움, 2도움을 기록해 나쁘지 않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유독 토트넘 호스퍼에서 에이스로 여겨졌던 선수들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 줄줄이 무너져 벤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일각에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부재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차출된 메디슨이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주장 해리 케인을 필두로 벨링엄, henderson, 워커 등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4-3-3 전형에서 메디슨을 왼쪽 윙어로 두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죠. 기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메디슨에게 왼쪽 윙어라는 포지션은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메디슨이 레프트백 벤 치렐에게 왼쪽을 맡기고 중원에 가담하려 안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올렉산드로 진첸코의 선제골이 터지게 됩니다. 메디슨은 벨링엄과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측면 공격에 가담하려 했지만 창의적인 패스, 중앙 탈압박 등 두 선수의 강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전술이었죠. 경기는 계속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34분 옐로 카드를 받은 메디슨은 후반 20분 필 포든과 교체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메디슨은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깊숙이 태클을 당해 토트넘 팬들은 그의 부상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잉글랜드는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메디슨은 7회 벨링엄과 함께 최저 평점인 5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친 메디슨이 기회를 놓쳤다며 메디슨이 볼을 많이 잡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했죠. 메디슨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에서 이스라엘 손흥민으로 불렸던 신입생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 대표로 루마니아와 맞섰지만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맞선 벤 데이비스, 브레넌 존슨 등 웨일스 국가대표팀으로 뭉친 토트넘 소속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토트넘을 떠난 이들은 마치 다른 선수들 같았는데요. 이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에 국내외 네티즌들은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모두 토트넘에서 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메디슨은 해리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인 프리시즌에서 케인과 좋은 조합을 보이기도 했죠. 때문에 메디슨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유가 해리 케인 때문이냐는 설도 있었는데요. 메디슨은 이에 대해 결코 해리 케인 때문은 아니었다 라고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메디슨이 토트넘으로 넘어온 데에 영향을 준 건 순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 게스코인 때문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에게 너가 오면 좋겠지만 오든 안 오든 다음 시즌 달라진 토트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죠. 또 메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좋아했던 게스코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케인 질문에 대해 자신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진 않다며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이 토트넘으로 넘어오며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고 답했죠. 그리고 최근 팀의 주장으로서 경기장 내에서 감독 역할을 대신하는 손흥민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번 A매치 경기에서 메디슨, 솔로몬처럼 자신에게 딱 맞는 전술을 지시받진 못해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전방위를 커버하며 높은 평점을 받아 토트넘 주장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메디슨을 비롯한 솔로몬, 벤 데이비스 등의 선수들 역시 이런 손흥민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손흥민은 메디슨을 두고 메디슨은 특별하다. 그가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걸 그저 지켜보는 즐거움을 준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메디슨을 비롯한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킬패스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제2의 손캐 듀오를 떠올리게 하는 메디슨, 손흥민의 호흡은 서로 딱 맞는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이날 벤치에 앉아있던 메디슨
메디슨의 표정이 이날 경기의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해준 듯하네요.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선 손흥민과 연이 깊은 메디슨과 케인이 만났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케인은 주장을 맡아 다른 팀원들에게 킬패스를 전달해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해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해리 케인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뮌헨을 비교했다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요. 그는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부담감이다. 토트넘에서도 이기고 싶었지만 몇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재앙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선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 라며 은근히 토트넘과 뮌헨의 전력을 비교하는 듯한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죠. 물론 그가 느낀 솔직한 감정을 말했을 뿐이지만 과거 토트넘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토트넘의 팬들을 배려하진 못한 듯합니다. 특히 케인은 토트넘 시절 결승전만 가면 부진했기 때문에 팬들은 그를 새가슴이라 비난하며 케인은 늘 새가슴으로 기회를 날렸다. 바이에른에서 어떤 트로피를 들어 올리더라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없다. 널 키우고 내게 기회를 여러 번 준 팀을 파헤치지 말고 조용히 새로운 팀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죠. 최근 케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손흥민의 대답과는 확연히 온도차가 나는 답변이었죠. 손흥민은 케인의 빈자리에 대한 질문에 케인은 최고의 공격수다. 케인이 있으면 20에서 30골을 넣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을지 모르지만 그가 없으니 다른 선수들이 해줄 거라 믿는다 라며 케인을 비롯한 토트넘 동료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또 손흥민은 케인을 떠나보내길 원치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케인은 세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답변으로 선수와 구단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한 개념 인터뷰를 진행했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팀 동료들을 믿는 손흥민과 과거 좋지 않았던 경기들에 대해 몸담았던 팀을 깎아내리는 케인의 태도는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자신의 전성기가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뮌헨에서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손흥민이 없는 케인의 경기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그동안 해리 케인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었던 건 토트넘에서 케인 위주의 전술을 이어왔기 때문일 터. 손케 조합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느낄 두 선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선수는 케인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 역시 같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특급 도우미 역할이 있었기에 케인의 득점이 빛날 수 있었으니까요. 케인은 손흥민이 빠졌던 경기에서 유독 공을 어디에 패스해야 할지 헤매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뮌헨에서 손흥민이 없는 조건을 단 케인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토트넘은 케인이 빠지자 각 선수들이 모두 일당백을 하며 보란듯이 더욱 강력해진 팀으로 거듭나고 있죠. 한편 토트넘에선 케인이 빠지자마자 팀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손흥민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케인의 이적을 두고 선수들과 인사조차 할 수 없게 했던 결정과는 비교되는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포로 키프는 SNS를 통해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죠. 2015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벌써 9시즌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1년 무리뉴 감독 경질과 누누 에스피리투 감독 선임 등 팀 내 잡음이 많았던 시절에도 손흥민은 이적설을 무시하고 토트넘을 택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케인이 사라지자 완벽히 손흥민을 주축으로 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어떻게 해서든 손흥민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토트넘 창단 이래 비유럽 국적으로 첫 주장직을 맡은 데다 토트넘 내부에서도 선수들이 유독 믿고 따르고 있어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의 대표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네요. 지난 주말 아쉬움을 남긴 토트넘의 에이스들이 남은 경기에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빠진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동안 해리 케인의 그늘에 있었지만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는 손흥민의 존재감이 얼마나 더 커질지 그리고 그가 토트넘과 계약 연장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